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선물 시장의 반등의 움직임은 좀 보였습니다만 다우지수의 보합을 제외하고는 나스닥의 좀 하락이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네. 쉽사리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어제 방금 전 마감된 시장에서도 좀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입방정을 떨어갖고 제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이실직고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해서 약간 내려갔는데요. 기분 계속 나쁩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올랐다가 빠지는 거는 네. 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의 조정과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전쟁 관련해서는 예. 지금 4차 회담 평화협정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만 또 그게 끝난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들 만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금리 인상, 네. 전쟁, 거기다 또 오미크론까지 네. 너무나 많은 악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나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약세의 모습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 좀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도 좋은 얘기 하나가 좀 크게 부각되는 시장의 심리나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언제 악재가 있었냐, 언제 물가가 이렇게 높았던 게 시장의 악재였나 쉽게 또 반등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계속 네, 그래도. 주식 투자하려면 희망의 끈 또 긍정적인 면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시 30분부터 우리 또 부지런하게 일어나신 분들 굿모닝 하면서 예, 인사해 굿모닝입니다. 주시고 예. 입방정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시라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해 어이, 주시는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라면 저희도 힘나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또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미국 시장 정리해보고 오늘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함께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입니까? 네, 또 그렇습니까? 3프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는 처음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함께 뵀죠. 방송을 뵀습니다. 했던 예.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또 스마트하신 분인데 키움증권 그렇습니다. 이원주 연구위원과 함께 잠시 후에 이분이 사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시장의 추천 종목이나 그러네요. 그리고 시장의 지수단이나 이런 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또 대담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연구위원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이 아니죠, 우리 전문위원이죠. 전문위원. 너무 이게 많아요. 위원이 많습니다. 위원이. 예,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교수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가. 싫으시대요. 싫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전쟁 더하기 금리 인상까지 해서 네. 시장이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이게 혼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포인트 올라갔다는 거 네. 확인시켜 드리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8거래일 중에서 7일 동안 하락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네. 같이 한번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다우는 0.00%입니다. 그쵸. 정확히 가면 포인트로는 1.05포인트. 오른 거죠. 올라간 겁니까? 네, 네, 선을 넘었으니까요. 넘었네요. 예, 명확히 해야죠. 넘었습니다. 예. 넘었습니다.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S&P 500은 0.74%, 나스닥이 2.04%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예. S&P 500과 나스닥의 네. 하락. 이거 하락을 많이 봐야 될지 그래도 그나마 파란불을 켠 초록불을 켠 다우를 봐야 할지. 일단은 8일 중에 7일이 빠진 거는 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데스크로스 이후에 네. 조금 더 하락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반등이 조금 더 멀리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앞으로 그럼 이상한 말 하지 않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거래일 또 예, 8일이 8거래일. 나와서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 팔을 다치셨다고. 8일 네. 일요일 날 네. 넘어져 다쳤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팔이 부은 넘어지신 거예요. 거예요? 넘어진 거죠, 그냥. 그냥 가만히 아니, 가만히 누구도 빗길에 밀지 않아. 미끄러워갖고 넘어졌는데 이젠 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아파갖고. 근데 염좌 염증 같은 거 그래서 일단 치료 받고 있는데 네. 살짝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없어서. 없습니다. 잠깐만요. 예.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요. 없어 다시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 예. 부사장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자네. 예, 예, 없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음. 뭐 유럽 지역, 미주 지역은 오미크론이 조금 꺾였는데 또 일부 지역은 다시 올라가고 다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중국이 네. 코로나 제로 정책을 피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코로나 제로 정책? 그냥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무관용, 뭐가 좀 무관용. 생겼다. 그러면 아예 예. 봉쇄해 버리죠. 그 예,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린서 북동부 지역에 있는 2,400명의 도시도 봉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 2층 면 선전까지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에 그림이 지하철의 모습인데 네. 선전역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아, 뭘로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걸어다니겠죠. 애플 제조 공장까지 보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과연 지금 오미크론이 급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두려워진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뭔가 너무 옥죄인 게 아닌가라는 거가 지금 이제 약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더 오미크론의 그 우려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선전이 봉쇄가 됐다. 음. 지금 저희 오디오가 조금 또안 끊기나요? 됩니까? 괜찮나요? 오, 네,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디오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 말씀해 고침 주십시오. 한번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보면 2,400만 명 도시를 봉쇄한다? 혹시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5천만 좀. 5천 한 3, 400만 네, 되죠. 근데 예. 2천만. 반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국가의 그다음에 반을. 아시는 것처럼 뭐 식당, 뭐 이발소, 뭐 노래방 네. 물론이고 모든 게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 뭐 네. 마트 같은 것도 뭐 못 다 가겠네요. 폐쇄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그 김찬영 김찬영 이사님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홍콩에 사는 봤더니 홍콩도요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리 건너가면 격리시 따로 있는데 이 격리시설이 선전 근처에 있는 거죠. 아, 이제 보여주면 그렇죠. 이제 좋은데요. 예. 홍콩이 예. 이렇게 중국 대륙과 붙어 밑에 있는 있죠. 반도가 예, 있고 예. 또 홍콩 섬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분들이 놀러 가시면 홍콩 섬이나 고 왔다 갔다 고 왔다 갔다 강을 하죠, 왔다 갔다 근처로 하죠. 해서 예. 보는데 선전시 가까운 대륙 쪽, 중국 선전 대륙 쪽 가까운 이거죠. 네, 네, 네. 선전 그러니까 홍콩 북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쪽 있는 격리시설에 다 가둔답니다. 지금 걸리면. 저 파란 컨테이너가 예, 바로 그 격리 컨테이너입니다. 시설인가요? 그 무시무시한 컨테이너. 한번 갇히면 나올 때까지 못 나온다는 그 어. 컨테이너 모습이었습니다. 전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 들어갔던 분 얘기하시는데 거의 감옥과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걸리면 네, 무조건 걸리면 끝나는 저쪽으로 겁니다. 가는군요. 정말 또 얘기했지만 만약에 3명이 걸어가다가 걸리면 곤봉 맞는다는 것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정하면 그냥 내리면 안 되죠. 정하면 네, 저항을 하면 까불면 그래서 네. 맞는데 일단은 아유, 무서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뭔가 너무 심하게 옥죄다 보니까 뒤에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지금 거니까. 홍콩 내부에서도 이제 내부 소식 우리 오기석 법인장과 또 김찬현 이사님이 전달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다시금 아시아권으로 또 확대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의 수가 지금 카운트 되는 것만 일일 확진자가 30만이 넘지. 사실 30만, 예, 네. PCR을 제때 받지 못한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만 확진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제가 얼마? 봤을 때는 뭐 40만은 그냥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네. 어쨌건 한번 다 돌아야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격리도 이게 얘기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 약간 자율성이 컨트롤이 안 바뀌는, 예. 돼서. 예. 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네.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애플이 2.66% 빠졌고요. 네. 우리 여동은행가 좋아하는 속스도 3.24%, 엔비디아 3.48%, 퀄컴까지 크게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칩 부족,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했지만 공급망 이슈. 사실은 이제 이 애플 아이폰을 밤에도 얘기했지만 안 만들면 못 만들면 안 사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기다렸다 하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 아닌데 어제 하루 빠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림 보시면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유가는 6.5%. 빠졌는데 예. 우리 휘발유 그 동네 휘발유 가격은 왜 계속 오를까요? 공식적으로 오늘 서울 휘발유가스 평균이 2천이 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가가 지금 130달러 찍고 내려온 지가 언젠데. 아마도 한 달 뒤에 반영되지 않을까 아, 싶으니까. 너무해요. 예. 근데 저점이 어제 99달러가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100달러 깨질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왜 빠졌냐? 중국이 거대한 사실은 소비국이었는데 네. 봉쇄 때문에 거의 안 쓸 것이다.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덜 예. 쓰는 안 움직이겠죠? 상황이 오히려 예. 가격 하락을 예. 이끌었다. 그래서 지금 맵을 보시면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게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새롭게 맵을 잘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요? 너무 크니까 눈에 안 들어오고요. 네. 뭐가 훅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기 좋지 않습니까? 혹시? 네네,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 빠졌다는 것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볼 텐데 어이구. 오랜만에 2.145%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어차피 내일 모레 되면 금리가 올라가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쵸. 0.25겠지만 해서 너무나 사실은 약간의 좀 기계적인 반등인데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 관련해서 금융주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체이스 0.99%,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16%. 아니 도대체 버크셔에스는 항상 올라갑니다. 그 1.03%. 불만이십니까? 아니 안 낄 데가 없어요. 뭐 테크 올라가면 거의 껴 있죠. 네. 금융주 올라가면 거의 껴 있죠. 항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야,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투자를 우리가 할 기업을 고를 때는 진짜 저런 기업을 골라야 되죠. 그딱 여기저기. 다 걸치고 있는 기업들 예, 고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양다리 하면 안 되지만 큰일 납니다. 그건 안 투자를 돼요. 할 그건 안 때는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바벨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분산 투자 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여도nen과 저희는 양다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제가요? 방송도 양다리 안 거칩니다. 한 군데만 3%만 유일하게 인기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진짜 그렇다는 뭐, 치고요. 예, 그렇다 우리가 치고요. 있다고 예, 치고요. 예,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2% 넘으면서 다시 금융주에 네. 파란불이 켜졌잖아요. 네. 초록불이 켜졌는데 기회입니까? 다시 한번 봐야 합니까? 이런 또 급소 질문을 아니, 너무 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금리가 이번 한 번 올라가고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번, 7번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금융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종목을 못 고르시면 XLF랑은 또 대표적인 ETF 그쵸.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국 기업들 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예. 있어요. 상장 폐지 우려지 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오는 것처럼 알리바바가 오늘 하루만입니다. 10%, 진동닷컴이 10%, 니오 샤오펑 리오토까지 모든 종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네. 팩트를 얘기하자면 네. 회계 맞죠? 예, 그 회계상의 문제인데 그 세부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세부 내용을 예. 내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미국 쪽에 제출을 못하게 하는 예, 거잖아요. 약간 막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음. 크게 얘기하면 중국 규제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알리바바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 유예를 예. 줬는데 데드라인이 이번 달이라서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제출을 안 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주가가 80달러대까지 빠졌는데 네. 이 가격은요 IPO 전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알리바바나 네. 뭐 진동닷컴, 니오, 샤오퐁, 그러니까 한 요 위에 상위 한 3-4개 종목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많이 주식으로 있어요. 많이 많이 투자를 있어요. 했기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많이 이거 보유 어떻게 가져온 해야 돼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 전에 만약에 정말 제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중국은 수도 정부의 있죠. 힘이 워낙에 안할 수도 강하기 있죠.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하락이 많이 진행이 돼갖고 지금 매도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상장 폐지를 그대로 그냥 저한테 감내하기에는 왜 질문하셨습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근데 솔직히 저는 음. 알리바바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같으면 네.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이거 또한 기업이 헤쳐나갈 하는 난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해법을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물론 DD 글로벌처럼 주가 급락해서 거의 상장 폐지수까지 와서 주가가 이미 빠져갖고 네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찰리 멍거리 믿습니다. 찰리 멍거리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아니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홍콩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해서 그 미국 종목의 나의 주식이 홍콩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DD 글로벌도 홍콩 상장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을 상폐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간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부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까지는 네. 안 갔으면 좋겠고 좀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 간의 문제라서. 의문의 일패라는 말씀 혹시 아십니까?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제가- 가만히 있는 혼자 진 거죠? 또 항상 제가 부사장님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잖아요. 누가 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업을 같이 네. 볼 건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스타벅스 4.16% 하락했고요. 나이키 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3.64%가 빠졌는데 이들의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음.
중국항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중국 쪽에서 예, 예. 매출 증가.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기업의 상패 논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지금 오미크론에 갑자기 등장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어. 어제 급락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이들 기업이 4% 빠진 건 거의 하한가 느낌이거든요.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예. 알루미늄인가요? 러시아산 알루미늄 차에 맞아요.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도 예. 또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수급이 안 되면 생산량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이래저래 좀 이래저래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궁금한 이슈에 예. 좀 걸려 있는 기업이 될 수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있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딱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다우 지수 내 승자와 패자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한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볼 건데요. 승자 보겠습니다. 버라이전 1.9% 올랐고요. 암젠 1.2%, 허니엘이 0.7%, 맥도날드, 얼마테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네요.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죠. 네. 이런 기업들만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패자 보겠습니다. 패자. 인텔, 시스코, 셀포스닷컴, 디즈니, 코카콜라. 또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디즈니 이런 거 많이 그래서 일단은 보시니까.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 약 9.2%가 빠지면서 한 달 위에 가장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디즈니는 왜 또 껴 있습니까? 7.3%까지 빠졌다는 거.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통계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보다는 나빠하는 기업들이 좀 올라갔다는 반대이겠네요. 잘 사지 않는 사지 않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맵을 항상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데 네. 저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네, 한번 이렇게 보고 세부적으로 아. 들어가는 거. 그래야 내일 이 다시 전체적인 크게 갖고 분위기. 오겠습니다. 예.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숙제를 어떻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또 전반적으로 볼 수 아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 예. 맵이니까 제 생각이 함께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동원 앵커.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게 되는 예. 그런 거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함께 방송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예. 또 이분을 만나 뵈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광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또 사담을 했는데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원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승진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함께 방송했을 때는 연구원이셨는데 승진하셨습니다. 승진 턱은 뭐 어떻게 좀 됐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거 바라니까. 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이 주제가 사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엄청 안으실 수 부담스러운 있는 주제예요. 그런 아, 주제예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또 전망,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 투자할 만한 종목 세 삼성. 가지를 또 꼽아주셨어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무려. 네. 우리 또 삼을 좋아하는 삼을 민족이니까요. 자, 올해 증시 전망과 추천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오늘 크게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2022년 말에 음. S&P 500의 예상 밴드를 4,000에서 4,600 정도로 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4,300 정도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사이드가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그러네요. 거고요. 결국에 2022년 미국의 증시 스타일이 어떨 거냐를 좀 고민해 보면 결국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로테이션 매매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에 싼 거의 기준은 뭐 네, 뭐 퍼를 주가 기준으로 수익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좀 아무래도 매도를 하고 내려갔던 거는 사는 그림일 수도 있고 네. PER이 좀 많이 고평가된 거는 좀 팔고 음. PER은 좀 내려갔던 거는 사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미국 증시 스타일일 때 이제 S&P 500 대형주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네. 미국 1등 주택건설 업체인 DHI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반도체 장비 중에 검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60% 가져가는 세계 1위 기업인 KLA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3D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 이제 오토데스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수에 대한 전망부터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 4,173포인트 기록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상 밴드를 이렇게 제시하는 데 따른 근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음. 결국에는 그 증시가 좀 빡셀 거낼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4,300 정도니까 네. 우리가 지금 지수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시가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과 이 PER의 함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주당 순이익인 EPS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2022년도 말 저희가 S&P 500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보통 1년 뒤에 순이익이 이 증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EPS가 좀 중요한데요. 2023년 EPS 같은 경우는 246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22년에는 16% 성장을 하고 23년에는 9% 성장하는 그림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 좋았던 섹터와 나쁠 섹터에 어떤 좀 상쇄되면서 전반적으로 13% 정도 연평균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주로 이제 좋을 섹터는 앞으로 보면 소비자 서비스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부킹홀딩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고요. 결국에 미국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리오프닝도 진행되면서 이 섹터들이 이제 눌려있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섹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아는 뭐 페덱스, 뭐 트럭 운송업체, 철도 운송업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화물 수송량이 조금 낮아져 있지만 지금 단가도 올라가고 수송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 서비스나 운송 같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섹터들에서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실적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뒤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다각화 금융, 뭐 은행 같은 것들인데 결국에 이제 JP 모건 스탠리, 뭐 BOA, 뭐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의외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 금리가 인상.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네. 결국에는 예금 대비 대출이 맞느냐 적느냐가 중요해요. 예대 마진 그쵸. 예대 마진은 이제 다른 건가요? 다른 거고 그 이제 잔액 비중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잔액 대출이 많아야 이자가 올라갈 때 그 이익을 온전히 누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금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일단은 예대 마진이 높아지더라도 이익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2021년 9월까지는 사실 그 이 미국이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한테 돈을 풀었죠. 줬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은행들이 그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 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대차 마진이 좀 오르더라도 네. 좀 비용단에서 좀 늘어나는 이슈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실적이 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연평균 한 13% 정도 증가해서 2023년도 말쯤에는 한 246달러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주를 예.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오른다고 투자하기에는 좀 봐야 돼. 그렇습니다. 숫자들이 좀 마이너스가 찍히는 섹터가 거의 없는데 지금 네, 이거만 네, 마이너스가 지금, 보여서 이거 애매해지네요. 애매해지는데 일단은 이게
전체 월가의 어떤 의견입니까? 아니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세부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은 네. 당연히 대출 비율이 높은 업체들은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뭐 채무 불이익률이 높지 않게 잘 관리한 업체들은 좋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 전반적인 섹터를 말씀드린 거고 세부 섹터들은 예, 또 예. 종목들은 좀 봐야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EPS 전망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약간 박스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네.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부터 네.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증시가 EPS와 PER의 함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PER 같은 경우는 이 회사채 수익률이라는 지표랑 거의 반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008년부터 금리가 쭉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PER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올라가고 그리고 2004년부터 금리가 좀 이제 내려가는 기간에도 PER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금리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한데 이 보시면은 이 회사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무위험 이자율인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그리고 회사채 OAS라고 이제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무위험인 이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조금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 최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연준이 한 연간 6회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나 뭐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PER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떨 거냐를 좀 고민해 보면 이 파란색은 좀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나 좀 이런 것들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결국 완화될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이 이 올해 기준금리를 6번 정도 인상하더라도 사실 그 물가를 잡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도 기준금리가 조금 인상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결국엔 이 빨간색인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PER은 조금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이 시나리오별로 좀 보면 우리가 EPS는 246달러로 좀 전망을 했잖아요. 예. PER을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17.5배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8배가 좀 넘는데 예. 이렇게 246에 17.5배를 곱하면 한 4,300 정도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의 가정은 이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6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근데 네. 7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스트 네. 시나리오도 강구할 수 없을 네, 것 강관할 같아요. 수 없을 네. 것 같고요. 그 보통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저희 가정은 이제 네, 국제 그렇죠. 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나 원부자재 부족 문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린 속도로 완화될 거다라는 가정에서 한 4,300 정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는 보시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7회 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일단 있을 거고요. 최악이네요, 그리고 정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지금보다 더 있겠으나 떨어진다. 이거 밑으로 떨어지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못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5회. 네, 5회 이하로 이제 올리거나 이 국가 분쟁이나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완화될 때 해결되고. 다 해결되고 이러면 4,6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워스트나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모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어서 4,3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EPS를 246이 아니고 207, 8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차라리 네, 네. 기업 이익을 좀 더 잘 올려서 나오게 열심히 만들어갖고 일해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이 EPS 추정치라는 거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맞아요. 게 맞습니다. 과거였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250, 60까지 가게 되면 네. 뭐 사실 여기에 17.5배를 곱하면 네. 4,600 나오고 이러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네. 너무 여기에 갇혀서 보지 마시고 아, 네네.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기업들이 어떨까? 더 열일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예, 더 바로 많이 그거죠, 벌고 포인트가. 예, 그겁니다. 매출 성장률이 지금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팍팍 더 이거 올라주면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많이 사고 돈을 잠깐만요.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소비를 많이 하고 애플 하나 살 거 네. 기계 2개 사고 네, 2개 사고 예, 컴퓨터 막 그다음에 바꾸고 예, 그렇죠. 예, 차 우리 바꾸고 여동원 앵커 같은 연봉이 크신 분들은 여기 이제 쇼핑도 더 많이 쓰겠습니다. 하시, 더 쓰시면 예,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미국 주식 좀 이따 어떻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끝나고
만나까지 모일까요? 자꾸 뭘 사달라십니다. 네, 지난번에 사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부사장님이 살 차례인데 어쨌든 네. 지금 뭐 워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정말 최악이에요. 모든 네, 게 맞아요. 해결되지 않는 네, 그리고 금리도 7회 이상의 인상이고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나 베스트 시나리오 여기에 플러스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기업의 이익단이 더 올라가는 것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보다는 연말에 조금, 됐을 예, 때 좋아지지 S&P 않을까. 500의 지수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음. 이제 이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실지 아니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그 뭐 시나리오 혹시 없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예. 혹시 뭐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좀 둔화, 아니, 그러니까 아예 내려가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물가는 올라가는 걸로 네. 정의를 한다면 네. 저는 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생산량이 꽤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한 3% 가량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경제 성장은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고 물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제 성장, 뭐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가 그 팬데믹 사이에서 너무 두 자릿수를 막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네. 보고 나서 올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둔화되네. 그렇죠. 경기가 이제 네. 꺾이는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네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그렇죠. 팬데믹 이전으로 가서 그 사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우리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한 거예요.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또 보는 그 수치가 전년 대비 뭐 분기 대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좀 긍정적인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어차피 박스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그렇죠. 해줘야 해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됐던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증시에 신규 자금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증시가 쭉 갔던 시기는 이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종료가 된 것 그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증시가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파란색이 주가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2020년 초부터 계산을 해놓은 건데 보통 이제 IT 섹터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안 보는 시클리컬 섹터들이 주가가 좀 전반적인 증시보다는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몰려 있는 자금이 좀 여러 로테이션 되는 그림이 앞으로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섹터는 이제 소비자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초보다 3% 가량 빠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최근에 PER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의류 같은 거는 주택 건설 업체들이나 이제 의류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인데 이쪽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9% 정도밖에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쪽 자금들이 일로 로테이션 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또 금방 또 넘기셨어요. 아, 네. 추천 종목 3선을 보려고. 삼선. 아, 예. 아까 예. 우리가 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좀 네.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사실 정당하면 네.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할 이유가 사면 없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거 빠져 있는 이유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형주 중에서 세 네.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디아- 주택건설업체. 네, 디아로턴이라는 기업이고요. DR 미국- 호턴. 네, 미국의 1등 주택 건설 업체고 그 주택 공급량 기준으로 점유율 한 10% 정도 가져가는 업체입니다. 특이한 점은 좀 저가 주택 위주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방에. 네. 지방에. 네. 이 보시면은 그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게 이 선이 뭐냐면 이게 4배, 그러니까 여기에 주가의 사이가 있으면 한 PER이 4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PER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급락을 했냐면 지금 미국의 건설 노동자가 굉장히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초과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건설 노동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노동자를 못 구해서 주택 건설을 못 짓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 그리고 또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수요도 빠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인력 부족 문제라는 거는 인건비 인상과 함께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중요한 건 다주택자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주택 수요가 내려가는 폭이 가파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비중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미국은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초과 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하락은 조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게 적정한 멀티플인 한 6배에서 8배 사이 정도로까지만 가더라도 화면을 보시면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연말까지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 건설업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네. 한 번 올라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집을 조금 사는데 부담이 집을 되죠? 사실 분들이 약간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건 어떻게 혹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결국에는 예.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가 좀 중요할 때 실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왜냐면 실수요가? 실수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도 어차피 사야 되는 사야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지는 혹시 그거 아닙니까? 더 올라갈 거야 빨리 사야지. 빨리 맞아요. 사야지. 올해 올라가기 초에 전에. 되게 그런 더 뉴스들이 올라가기 전에 많이 빨리 사야지 하는 나왔어요. 또 맞아요. 그런 네.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이 그 재택근무 비중이 지금 30% 하고 나왔어요. 있죠. 근데 그러면은 도심 지역에서 이 지방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수혜 보는 게 지방의 도시를 파는 디아로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정확한 지난번에도 지적이네. 이남우 교수님이랑 고급 주택 건설하는 뭐 그렇습니다. 팜스프링 그렇죠. 쪽에 건설하는 그 기업을 확인했었잖아요. 내나, 그러니까 내나. 이런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핫한 상황이라는 거를 또 이 DR 호턴을 보면서도 네, 알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세계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네. 있네요. 이 기업이. 네, 60% 정도를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이름이? KLA고 이제 티커는 KLAC입니다. 네. KLA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파운드리 향으로 매출이 비중이 거의 70%가 넘어요. 한마디로 그 TSMC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네. 거기서 그냥 장비 팔아서 돈 버는 업체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장기 수혜주고요. 그 2021년 정도부터 이제 KLA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를 모두가 인지하게 되면서 PER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18배에서 22배 사이까지 갔던 건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보면 굉장히 급락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14배에서 18배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14배에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KLA가 장비를 만들 때 그 중간중간 부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동남아가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완전 폭증하다 보니까 뭐 셧다운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좀 전반적으로 장비 주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TSMC가 뭐 정말 역대급 규모의 캐파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은 많은데 이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 업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KLA가 주가가 굉장히 빠져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해보면 어젠가의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오미크론이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격리 같은 규제들도 해제하고 락다운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장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업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완화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18배에서 22배 사이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좀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KLA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만들기만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은 엄청난 반도체 그렇습니다. 약단의 업황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KLA 티커가 KLAC고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오토데스크. 이것도 건설 관련된 기업이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그 온갖 산업에서 쓰이는 3D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캐드죠, 캐드. 마케드 맞습니다. 캐드. 네. 예. 예를 들면 캐드. 예를 들면 이제 건설 쪽에서는 네. 뭐 이제 그 이미 건설을 짓기 전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쵸. 미리 뭐 설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도 네. 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뭐 엔터나 미디어 쪽에서도 아무래도 3D 디자인 같은 무대 것들을 이런 디자인. 네, 맞습니다. 뭐 게임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마야라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가 점유율 5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3D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네. 대부분 이런 3D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전환 트렌드의 되게 확실한 장기 수혜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PER을 받아왔습니다. 그 보시면은 어휴. 2020년부터 22년까지 거의 60배에서 75배 사이에서 PER이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가 결국에는 이 기업이 그 건설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야지 좋은 산업이에요. 근데 그렇죠. 3분기 때 이제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몇몇 투자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면서 좀 실적 둔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굉장히 많이 급락해 있는 엄청 많이 상태인 거죠. 빠졌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분기 때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만약에 이제 진행되게 된다면 23년부터는 수혜를 오히려 강하게 입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 확실한 장기 성장 수혜주를 좀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데스크에도 지금 주가 빠졌을 때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경한 종목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살아있고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 위주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또 관심 종목에 그렇죠. 담아두시고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움증권 이원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10,000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키움증권이 아니고 미국 주식은 지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항영입니다. 키움 우리 뭐 키움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전 좀 봤죠. 좀 받은 게 없어서요. 네네. 네. 시장 이야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나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네. 특히 중국 코로나 상황은 진짜 저는 생각한 적이 없는 악재였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지나고 스치만 하더라도 걸린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도 예외 없는 거죠. 다만 중국이 어제 이제 뉴스가 보셨잖아요. 어저께 홍콩 같은 5% 훅 떨어지고요. 맞아요. 홍콩 지역별로 막 격리 막 하고. 맞아요. 예, 기능하죠. 중국이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이제 공산당 이런 거 무서워서 잘 싫어하잖아요. 그쪽 나라들 싫어하는데 중국에 이번에 그 심천이라고 그래요. 선전. 선전? 한국말로요? 선전이라고 그래요? 선전. 네, 그 센첸이라는 거예요. 예. 네, 센첸. 그쪽도 보면 락다운을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방송에서 오늘부터 격리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려니까 갑자기 단지가 문이 막히고 지하철이 문이 막히고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심천에 수많은 IT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폭스콘에서 공장에서 아이폰이나 애플, 아이패드 이런 거 하는데 전체 그 물량에서 그 품목별로 들어가지만 15에서 20%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 같은 거 떨어졌죠. 물론 모건 스탠리의 캐티 허버트라는 그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이게 걱정할 거 없다.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 개 더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그거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 북한이랑 똑같잖아요. 어찌됐건 일단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독재하는 나라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러다 보니 시장이 걱정이 커지는 거죠. 다만 거기서 보면 한 단계 내려갈수록 더 영향이 크겠죠. 애플은 그나마 자기네 영향력이 있고 떨어져서 때문에 그동안 기다리면 사람들이 기다렸다 또 살 거 아닙니까? 매출이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 아래쪽에 있거나 계단의 아래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네 부품 쪽에 있는 것들이 영향이 많은 거죠. 그러면 중국의 워낙 영향이 크니까 항상 보면 예전에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이 그 트레이드 그 무역 전쟁할 때도 제일 크게 영향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퀄컴이거든요. 퀄컴 맞아요. 예. 퀄컴이 중국 비중이 많다는 거고 애플리아 관련이 있다는 건데 오늘 7%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툭 떨어지고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광범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 피크 칠 거란 얘기 하잖아요. 3월 20일 전후에서 오미크론 피크 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죠. 물론 남아프리카, 영국, 유럽, 미국에서 수출적들은 우리나라까지 와고 지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이 가니까 그다음부터 인도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는 끝나가는 건 분명한 건 팩트죠. 한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햇빛은 분명히 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 JP모건 같은 게 어제는 골드만삭스, 오늘 JP모건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거에 대비하라는 얘기가 계속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식을 떠나서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No mercy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로 가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금리가 지금 2.1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주가 좀 모처럼 올라가고 그러면서 에너지는 툭 떨어졌지만 그러면 어찌되었건 다우지수는 강보합에 끝났지만 S&P 500이 0.7%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2%까지 오늘 하락이 커졌죠. 기술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나름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진정되긴 했으나 그래도 큰 재미는 없었다. 오늘 하루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더 큰 거는 이제 2년 만에 데드 크로스가 난 거죠. S&P 500이.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것이 나스닥과 그 다우가 있었고요. 오늘 드디어 S&P 500이 오늘 시작 오전장 중반의 가격으로 보면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0일 조정장 약세장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나스닥이었고 오늘은 아마 나스닥 100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QQ가 오늘 약세장에 진입했을 겁니다. QQQ가요. 나스닥 100개로 만든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데드크로스가의 의미, 데드크로스가 뭐 무섭지만 무서우니까 데드크로스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 사실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S&P 500이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데드크로스 발생은 S&P 500이 생긴 일에 5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3번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2년에 한 번 나왔던 거고 일상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다만 한 번 이게 이동평균선이 한번 꺾이고 내려가면 바로 이게 하루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2포인트 정도씩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51선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1선이 200일선에 한 번 떨어지면 그 아래쪽에 있던 평균 지속 기간이 155일이 걸려 있었고요. 다만 첫 발생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은 평균 5.3%. 그러니까 과거 평균을 보면 과거의 53번의 사례를 보면 오늘부터 1년 동안에 S&P는 5% 정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 그 51선, 201선의 데드크로스가 단기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사례를 보면 물론 마지막 데드크로스는 워낙 급락했다가 급반등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30일 딱 그날부터 보면 그 이후 1년 동안 55%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게 보면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번에는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완만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기간은 물론 장기적으로 급락일 수 있었지만 그냥 2020년 사례랑은 완전히 다르죠. 2021년은 그냥 순식간에 열흘 만에 그냥 거의 35%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랑은 많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늘 상품 가격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유가와 금값이 조금은 이제 안정은 아니고 조금 네네네. 조정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네. 9% 정도 늘어났고요. 금 가격은 지난주에 이제 2,050달러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보면 1,550달러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값은 이 가격 자체도 비싼 거는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가 오늘 2.1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 시간을 보면 내일 모레 새벽 2시, 3시에 발표될 텐데요. 그때 이제 나올 때 2.1%에 대한 것이 그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이제 어저께 우연히 또 보니까 1,240원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1,240원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달러 원 1달러가 1,2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좀 비싼 거거든요. 그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 부사장님은 더 느끼시겠지만 부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캐나다 달러 있잖아요. 네. 그 캐나다 달러랑 우리랑 원화할 때 보면 한 800 몇십 원 되는데 저한테 엄청 비싸다고 그때 그 자제분들이 있을 때 뭐 보내주는데 큰일 났다고 속상하다고 얘기하셨죠. 그때 허리가 휘어갖고 아직까지 안 펴집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허리가 완전히 지금 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930원입니다. 더 그렇죠. 올랐어요. 930원이에요. 그때 그 달러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아마 소폭 소양 있을 것 같아요. 얼마? 50달러 정도 주머니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아닌 건데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너무나 명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는 원자재 가격이 다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금이라든가 원유 그리고 다양한 광산이거든요. 뭐 근데 국장 하시는 분은 약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만약에 한국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네네. 달러를 그냥 보유하는 것도 약간 해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 지금은 예. 해치가 맞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맞지만 예. 전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 달러 산다 그러면 전 사지 말라 그래요. 부담스럽죠 가격. 지금은 미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제가 오랫동안 제가 부사님을 2년 더 살았잖아요. 이 가격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만 보면 떨어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라면 안 합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거가 한국과 미국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외전 시간에 좀 되면 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왜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여전히 여러분 보시는 게 맞냐는 얘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시간 때문에 두 가지라고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얘기하는데요. 수익의 안정성입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수익의 안정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 이익의 증가세라든가 이익의 증감률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주 친화 정책은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익의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수익의 안정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수익이냐. 이게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위아래 업다운이 심한 거냐 아니면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냐는 것인데요. 이게 말로는 많이 들으셨지만 숫자로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거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995년부터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의 위에가 MSCI,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 이런 흐름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데 MSCI 흐름입니다. MSCI 흐름이요.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요. 위가 아래는 MSCI 코리아입니다. MSCI 주가 흐름 자체가 업다운이 계속 심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있죠.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기는 그냥 주가가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게 바로 박스권이었다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업다운이 심한 거죠. 최근에도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이익이 지금 딱 보시면 작년 대비 감익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올라갈 때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이게 엄청난 위아래가 있는 거죠. 지금이요. 이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수익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바로 이거는 주가입니다. MSCI 코리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당 이익과 MSCI 지수는 같이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업다운이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때 보면 닷컴 버블입니다. 이때가요. 이때 여기가 리만 사태고요. 이때가 팬데믹 19 처음 떨어졌을 때거든요. 방향성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죠. 올해도 증익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됐고 지수도 결국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딱 이 MSCI 기준을 보면 팩트셋을 한 걸 야르덴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올해 한국은 감이고 미국은 지금 증액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꾸준하게 등락이 있느냐의 차이에서 보면 이건 뭐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국 시장은 수익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다. 한국은 약간 덜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한 걸 여전히 좋아한다 그러면 한국 주식하는 거죠. 다이내믹한 거죠.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더 올라가죠. 그렇죠. 훨씬 더 올라가죠. 다만 떨어질 때 보면 또 다이내믹하게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 뭐 수고로 얘기하고 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수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라 이런 거죠. 가장 큰 건 전 솔직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좋을 때랑 반도체가 안 좋을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에서 조금 모자란 거는 오늘 8시 20분 정도에 오늘 할 것 같은데요. 외전 시간에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국장의 매력도가 좀 덜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력을 더 발산하는 시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산을 잘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26,500분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약간 네.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덜 하시는 오늘 국장의 흐름 또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